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권을 상정합니다. 당시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했는데 왜 발견을 못했습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적을 해주셔야죠. 제가 지적을 그래야 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죠.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천천히 좀 기다려 주세요. 당시에 지금 시장님 1처리장, 2처리장, 3처리장이 있죠.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 2, 3 장암 공공하수 처리장 1, 2, 3 처리장 중에 30년이 기한이 넘은 거는 몇 처리장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저는 1처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처리장이 맞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당시의 내용 연구 용역 평가에서 어떤 이야기가 됐느냐? 저도 지금 얘가 얘기하면서도 좀 웃음이 나는데요. 2처리장이 1995년도에 완공이 됐고요. 그리고 3처리장이 2003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기한 연수가 몇 년도냐? 2처리장 같은 경우는 24년, 3처리장은 16년. 현재 이제 2023년 기준 잡았을 때 그 기한 연수가 얼마 되느냐? 현재 2처리장 28년, 3처리장 20년, 그리고 현재 1처리장 같은 경우는 이제 36년 정도. 이제 가장 노후된 그 처리장은 결국 1처리장을 뺀 나머지 2, 3처리장은 아직도 기한 연수를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으로 간다는 거는 너무도 과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 추상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님의 답변이 너무 추상적이라 저도 추상적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아니 매우 구체적으로 답변 질문해 주세요. 제가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당시에 그 내용 연구 용역 평가에서 내용 연수가 0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미 기한 연수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0점을 받았다라는 그 연구 용역인데요. 근데 그 연구 용역은 잘못된 거죠. 왜냐? 2, 3처리장은 아직 30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내용 연수가 0점이 되다 보니까 안전진단은 B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9점을 최종 등급에서 C등급을 받게 되는 결과가 도출되게 되는 겁니다. 시장님, 그렇게 열심히 워킹그룹하고 공부했는데 왜 이런 내용들이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 의원님께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1처리장, 2처리장, 3처리장이 그동안 사용 내부 연한은 다르지만 그거는 부분적으로 수리를 할 때는 1처리장은 30년이 지났으니까 먼저 하고 2처리장은 나중에 하고 3처리장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전체를 묶어서 전체를 현대화시킬 때는 일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로 판단한 겁니다. 그 보고서를 판단이죠. 제대로 좀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잘못된 판단이죠. 뭐냐? 분명히 그 보고서 공부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2015년도에 전 시장께서는 처음에 단계적 보수를 갖다가 2019년도 전면적 재건축으로 들어갑니다. 당시에 2019년 9월 DNNC 사업제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의정부 에코피아 회사를 건립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입장을 변경하게 됐을까요? 이것도 의혹이 아닌 의혹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단계적 보수로 갔다가 왜 전면적 재건축으로 갔는지 이 부분도 명확하게 전 시장이 해명을 못하면 시장님도 만약 민주사업으로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 송구스럽습니다만 공부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2015년에 그랬었던 거는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현재 환경부의 수질 방류 기준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그 방류 기준이 아주 엄격하게 훨씬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부분 개선해서는 안 되고 전체를 일시적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장님의 쪼가리 지식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아니 그 보고서 제대로 보긴 하신 겁니까? 된 거는 삼척동자도 알고요. 대한민국의 어떻게 어느 그걸 하수도 시설에 대한 그 보고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한글로 돼 있는 보고서입니다. 어떻게 그 보고서 하나를 제대로 안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제가 두 번 인사권 직무 권한 대행입니까? 직무 대리입니까? 부장님.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 대행이나 직무대리의 요건은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권한 대행이나 직무대리가 있어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법률적 효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권한 대행이나 직무대리도 인사권 행사 요건이 맞다 그러면 인사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부시장님의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의견이 있죠? 아니고요. 그게 차이가 맞는 있습니다. 겁니다. 차이가 있죠. 답변 아직 안 그러면은 끝났습니다, 의원님. 답변은 끝까지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님. 네.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권한 행사는 결국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을 때 그게 제 주장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그 요건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예.
저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공통점이 잠깐 미꾸라지라는 생각이 자꾸 연상이 떠오르거든요. 뭔가 빠져나갈 것 같은 생각이. 민심 모독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발언이십니다. 예, 계속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에 관한 질의입니다. 제가 답변서를 보고 더 이상 꺼내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답변하시는 태도와 답변의 질의에 대한 것을 저는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입니다. 4쪽에 직무대리 규정 제2조 제1항에 직무대리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안병영 시장님 사고 나셨습니까? 질문 드립니다. 네네, 답변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저는 법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요. 답변서를 보고 그대로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길 경우에 직무 대리를 한다고 여기 기록이 돼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먼저 사고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의 직무대리 규정 제2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조의 제4호를 본다 그러면 1호하고 4호의 직무대리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사고란 4호에 사고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서 휴가, 출장 등에 대해서 사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통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휴가나 출장 같은 것이 사고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의 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동의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명시적 동의인지 묵시적 동의인지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닌 것에 있어서 왜 하지 않았냐고 하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해석을 좀 잘못하신 것 같고요. 세 번째, 직원들께서 모멸감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직원들께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 그러면 직원들이 그런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